공직사회가 지금 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해했다는 거죠. 저희 가서 바보 될까봐 업무를 까발려 버리니까. 또 이것도 오늘 또 강조된 메시지입니다. 또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또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하는 내일도 기약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네. 입법화시켜야 되니까 국무회의에서 막 계속 또 두드린 거야. 이 부분의 의미를 좀 다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취임하자마자 적극 행정, 적극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대부분 소극 행정을 하고 있고, 그거는 자기 재량 범위를 풀파워를 했을 때 처벌받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거나,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업무 감사 이런 것들을 면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얘기하셨잖아요. 네. 취임 초기부터.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네. 이게 없던 현상이에요. 특히나 그러면 12.3 내란 이후에 굉장히 공직사회가 또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위축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행사해라, 일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필벌 같은 경우에도 뭐 헌법소 TF 해서 이제 네. 찾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도 이제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서 이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3천만 원까지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보통 이렇게 하면은 팀으로 올리거든. 그렇죠. 예? 한 놈만 딱 찍으면 또 그렇잖아. 부서장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한 10명 해가지고 한 300만 원씩 나눠갈게 하면 또 자기 10명의 자기 지지자가 생기는 거잖아.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대통령이 꼭똑 집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알아. 디테일에 정말 신이죠. 진짜 디테일이 힘인데 실제로 공직사회가 지금 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해했다는 거죠. 저희 가서 바보 될까봐. 그리고 너무나 업무를 까발려 버리니까 사실은 공직사회는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처음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 가이드를 제대로 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조직에서 내부 고발자나 공익 제보자의 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가 범죄를 꿈꾸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줬었어요. 그렇지. 예. 네. 그러면 이걸 대통령령으로 이 사람들은 포상한다라는 시그널을 딱 던지고 법적으로도 딱 이제 문서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해도 내 인생이 끝나거나 가족들까지 힘든 상황은 안 올 거다라는 믿음이 이제 이번 국민주권정부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이에요. 공직사회가 이제는 뭐 이거 오히려 일하기 오히려 좋겠다. 제대로 아는 리더가 왔구나 하는 상당히 반색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고 여전히 흔드는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걸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기사들이 이제 대표적 기사들인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드느냐, 공개해가지고 업무 보고 조용히 받지. 뭐 종양일보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문화일보도 그래요. 제2의 이학제 될까? 업무 보고 생중계에 공포감 떠는 공직사회. 업무 보고가 공포스러운 공직자는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압박 정도로는 느껴지겠죠. 근데 정보가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는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눠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번
생중계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야 정보 전달이나 실행 과정에서 오해가 없을 거고 다른 프레임이 잡힐 거면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공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은 분명히 있겠죠. 뭐 지금 이제 비판적으로 해서 지연 말단적 이걸 꺼내서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유죠. 그런데 큰 배경으로 보면 자 내란이라는 거를 극복하면서 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야. 그 전때 정권이 어땠습니까? 일 안 하기로 안 하고 다 서류를 읽어봐서 다 안다라고 일종의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나온 정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직사회 어땠겠어요? 일하기 정말 편했던 그렇지. 거죠. 만만한 대충거리 거지. 올려도 되고 뭐 바보 이런 같은 거예요. 놈이 앉아 있으니까. A4 2장 정도 써머리에서 올리고 나머지 저한테 그런 하나도 안 봐요. 이것도 보면 다행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저희가 이거를 그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도상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옛날 같으면 예상 질문 한 10가지만 뽑아도 뭐 충분한 거죠. 뭐 시간은 제약이 있는 거고 아무리 늘어진다 해도 뭐 한두 개 추가되고 뭐 이런 거죠. 만약에 기존에 10개를 뽑았다면 이번에는 100개를 뽑아야 돼요. 그렇지. 100개를 뽑아놓고도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담당자인데 내가 이걸 만약에 몰랐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백업하지 하면서 서로 업무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간에. 그러면 구성원 간의 팀워크도 다져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 깊이도 더 가지게 되고 그러는 굉장한 순기능. 그동안에 대충거리 한 거 분명히 있단 말이죠. 굉장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매기 효과 같은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더군다나 이걸 뭐 몇몇 언론들이 만기 칠남이니 뭐니 하죠. 아주 정상적으로 흘러왔다 그러면 그렇게 비판해도 조금 뭐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완전히 비정상 상태로 있다가 그걸 채찍질을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반년, 1년, 2년 이렇게 가도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공직사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그렇게 빡세게 일하는 게 자리 잡혔다 그러면 또 패턴이 바뀌시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하시겠답니다. 근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는데 현장감 좋던데요, 민주적인 현장감. 그리고 분위기 좋아요. 관료들이나 공직자들이 보통 예전에 영어 쓰는 사람 몇 명 안 됐을 때 본인들끼리만 소통하고 그걸 공유했었다면 지금 대통령이 관료의 언어랑 공직자의 언어를 시민의 언어로 바꿔서 중간에 번역기처럼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왜 영어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물어보잖아 대통령이 맞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헤럴드 경제 이 대통령의 무서운 업무 보고 어쩌나 17일 중기부도 열공 진땀. 이게 뭐 큰 머슴 작은 머슴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제 머슴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슴들도 네. 솔직히 일하고 싶은 머슴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대통령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2주차 업무 보고가 시작됩니다. 오늘 어제 국무회의입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정이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 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 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김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오늘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오늘 밤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겠는데 건강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아직까지 걱정 없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사실은 또 오늘 보복부
그 간병인이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싼 이유가 일단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구하기 어렵고 이게 악순환이더라고 보니까요. 한 번 하면 풀로 24시간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해야 되고 휴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통합적인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나는 무슨 요일에 몇 시간 쪼개서 하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병 수요도 뭐 좀 모아가지고 저 수요하고 공급을 크게 플랫폼 형태로 모으면 네. 제가 보기엔 효율적으로 싸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도 좀 만들고 결국은 생각을 통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병비가 그 얼마쯤 간병인이 되냐 그러니까 300만 원 뭐 이러는데 아닐 거예요. 500만 원 넘다고 그러던데 다 알아 가격도. 맞습니다. 500만 원 넘거든요. 이거는 주변에서 아예 정보 수집해오라고 한 후에 정리하고 발표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아픈 분들, 집에 아픈 뭐 어르신 있는 분들 보면 하루 간병비가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주말 빼고 한다고 해도 그 가족들도 옆에서 붙어서 챙겨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 뭐 경기도 성남시 뭐 시정 도정 때 케이스는 가끔 이제 말씀하시지만 실제 참모진들이랑 다 보고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혁명적인 시도를 이렇게 조용하게 국민 참여 속에서 평화롭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혁명이에요, 혁명. 자, 진짜 요것도 거의 혁명적입니다. 요거 많이 반겨하실 거예요. 이 대통령 요즘은 생존 문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해달라. 복지부 업무 보고 보험용 지정하면 약가 내려가. 야, 이것도 많이 박수를 이야. 오늘 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댓글로 요거 탈모약 건보 적용 대통령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반갑다 하시는 분들 1번 좀 눌러주시고 아 이거까지 뭐 할 필요 있나 하는 장발족 머리 많으신 분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분은 2번 눌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좋다 하시는 분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이걸 다 제가 그 AI한테 뽑아달라고 그랬어. 요점 정리해달라고 근데 너무 많아. 근데 저는 또 기억나는 게 그 특혜 주는 거 있잖아요. 소수에 케이블카 아, 네. 그것도 이제 조만간 대책 발표하겠다고 하시네요. 그 다음에 그 노선 버스 프리미엄이 왜 붙냐? 그게 모두의 것인데 뭐 이런 것들. 가려운 곳 그리고 아무나 사실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것들만 내가 다 찾아서 해결한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그렇지. 남산 케이블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선버스 탈모약 그건 지금 현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이제 발표했던 공약인데도 잊지 않고 내가 그때 했던 약속을 지금 대통령 된 이 시점에 이행한다라는 반가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일반 국민한테 다가오는 건요 거대한 SOC 공약이라든지 뭐 국가 백년지 대계를 설계하고 이런 공약보다 자기 삶과 직결되는 소확행이 그러니까 소확행이 아니에요 완전 대확행이죠. 아, 그게 사실 민생이라는 게 근데 거시적인 뭐 경제도 있지만 사실은 민생이 그렇게 체감되는 거지 않습니까?